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5번째 시간 가공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이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전봇대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것을 수용가라고 하죠. 여기서 이 전주에는 이 주상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고압측이 와서 저압측으로 해서 저압측이 이제 수용가에 인입되는데요. 이 선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띄워서 인입되는 선이라 해서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수용가에서 분기해서 다른 수용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는 이 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위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공인입선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여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안 거쳤죠? 다른 지지물을 안 거치고 한 수용 장소의 붙임점, 그러니까 이 수전을 받는 점이죠. 이 붙임점까지 이르는 가공전선. 이 지중전선이 아니에요. 이 주상변압기로 해서 이렇게 지중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지중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공중을 띄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가공인입선입니다. 자, 그리고 연접인입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여기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이죠. 여기서 분기하라는 말은 여기서 따라는 겁니다.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 그러니까 여기 한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서 다른 지지물을 안 거쳤죠?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 이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 이 설명 자체가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의 붙임점까지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답이 가공인입선이 되겠죠. 또 연접인입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각각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86페이지 가공인입선입니다. 386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 설치 기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에서는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주가 있습니다. 이 지지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 주상변압기가 있고 고압측이 와서 한 수용 장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선을 가공인입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설치 기준을 보는데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 도로가 있을 때 이 높이를 5m 이상 올려주라는 겁니다. 여기 도로에는 차가 지나다니고 또 높은 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5m 이상 올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철도가 있을 때는 철도를 횡단할 때도 있겠죠. 이 철도를 횡단할 때는 6.5m 이상 올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인입선이 들어올 때는 도로가 지나갈 땐 5m 이상, 철도가 지나갈 때는 6.5m 이상 올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5m, 6.5m 이런 것들이 시험에 보기로 나와요. 이 저압 가공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몇 미터 이상 올려줘야 되는가 할 때 1번에 4m, 뭐 2번에 5m 이렇게 보기로 나옵니다. 이럴 때 이 미터 수를 잘 골라야 됩니다. 387페이지 연접인입선입니다. 자, 다시 전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공인입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연접인입선은 한 수용가의 분기점에서 이렇게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연접인입선이라고 그랬죠. 자, 이 연접인입선에 대한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길이가 100m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m 이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 폭이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내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다른 수용가를 지나갈 때
이 건물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연접 인입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4번에 이상한 걸 써놔요. 이렇게도 자주 나오고 이 연접 인입선은 몇 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냐고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만약에 1번 보기가 100m, 2번 보기가 150m 이렇게 있을 때 100m를 잘 골라야겠죠. 390페이지입니다. 388이랑 389페이지에는 애자의 설치 방법과 애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구형애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형애자는 여기 전주가 있어요. 이거 전봇대죠? 전주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받치려고 지선을 설치해요. 이 지선을 설치해서 이렇게 땅에 지지해 놓습니다. 이때 중간에 설치하는 이 애자가 구형애자입니다. 그림에서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와이어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하얀 모양의 애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애자 이름이 구형애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지선애자에 사용하는 애자로 맞는 것은 했을 때 구형애자가 답이 되는 거죠. 390페이지입니다. 장주, 건주 및 가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건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건주라는 것은 전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소위 전봇대를 박는 거죠.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전주를 설치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지물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0의 힘으로 10의 힘을 가했을 때 이 전주가 무너진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10에 무너지는 강도를 계산해서 20 이상 강도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거겠죠.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땅에 박히는 이 깊이를 설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이 전주의 길이가 총 15m 이하일 때, 자, 이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15m 이하일 때는 이 총 길이의 6분의 1을 곱해서 설치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전주의 길이가 12m라고 했을 때 6분의 1을 곱해서 2m 이상 매설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전주의 길이가 15m를 초과할 때입니다. 이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됩니다. 자, 이 매설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이 앞에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고 뒤에 문제는 2.5m를 잘 고르는 문제입니다. 391페이지 배전선의 가선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주가 있고 여기 또 다른 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지나가죠? 전봇대에 전선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상변압기가 있고 이 고압선이 들어와서 이 가공인입선을 통해서 한 수용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연접인입선을 통해서 또 다른 수용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선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배전선은 이 전주와 전주 사이에 이 전선을 배전선이라고 합니다. 전봇대로 지나다니는 이 선들이 배전선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 이름을 배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설치 기준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 도로를 횡단할 때 배전선 아래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을 때는 이 배전선의 높이를 6m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전선 아래 철도가 지나갑니다. 이 철도를 횡단할 때는 6.5m 이상 이 배전선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가공인입선에서도 기준이 있었죠? 이 가공인입선에서도 기준이 도로를 횡단할 때 5m 이상 올려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철도를 횡단할 때 여기서는 6.5m를 올려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 이 5m와 6m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에 이 배전선에서는 도로를 횡단할 때 6m고 가공인입선에 대해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철도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이 배전선이나 가공인입선에 대해서 모두 6.5m이기 때문에 철도를 횡단한다는 키워드만 있으면 무조건 6.5m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 건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일 때 6분의 1 이상 이 전주의 6분의 1을 곱해서 설치해야 되죠.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이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철도를 횡단할 경우 저압 및 고압 가공선의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철도를 횡단할 때 이 가공 배전선이나 가공 인입선에 대해서는 모두 6.5m 이상이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한 수용가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른 수용가까지 들어오는 이 전선은 연접 인입선이었죠. 만약에 이 키워드가 지지물로부터 수용가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공 인입선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용가 A에서 또 다른 수용가 B까지 연접 인입선을 설치할 때 이 연접 인입선의 길이는 얼마를 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에 100m가 있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 밑에는 주상변압기가 있죠. 주상변압기에 고압측의 전선이 주상변압기로 들어와서 저압측 전선이 가공인입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의 이름을 컷아웃 스위치 COS라고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이 주상변압기 1차 측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유심히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스위치가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2m인 지지물이 있을 때 여기서 땅에 묻히는 최소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15m 이하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2m 이상 매설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지선 중간에 넣어서 사용하는 애자입니다. 구형 애자입니다. 여기 전주가 있을 때, 자, 이런 지선이 있었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애자가 있었는데, 공 모양의 애자라 그래서 구형 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